사랑할 수 없으면 스쳐 지나가라. 지금 있는 곳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면 머물지 말고 스쳐 지나가라. 머무를 수 없는 곳에 억지로 몸담으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미련을 두지 말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서로의 성장이 정체되어 버린 관계라면 손절해야 한다.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인연이다. 어설프게 마음 아파하고 배려하지 말라. 서로의 성장을 위해 사람이든 장소든 그 무엇이든 과감하게 손절하라.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된다. 오만함은 언뜻 보면 긍지에 가득 찬 자신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오만한 것인지 긍지로 충만한 것인지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린다.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긍지는 긍지고 오만은 오만이다. 니체는 우리가 오만한 인간을 마주했을 때 세 가지 불쾌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긍지도 없는 인간이 그런 척하는 모습에서 화를 내거나 우월감을 내비치는 모습에 화를 낸다. 이런 시도는 성공할 리가 없는데도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경멸한다. 과격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 니체가 자신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했다고 해서 과격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그의 모습은 과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소 엉뚱한 면은 있지만 꽤 유머러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사상이 과격했을 뿐이지 성정은 그렇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과격한 사람들이 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예의, 다정함, 사랑 등을 희생시킨다. 가까이 하면 피곤하다. 니체는 재밌게도 그들이 폭탄처럼 장렬하니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갑자기 터지는 소음에서 나를 보호하려면 멀찍이 떨어져 있거나 귀마개를 하는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행복은 마음의 상태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3, 4분 되는 짧은 노래를 듣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한편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수십만 원이 훌쩍 넘는 식사를 하면서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 외모 등 외적인 상태를 조금이라도 좋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구원은 자기 운명을 긍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했다 라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라는 뉘앙스가 강한 말이다. 상황을 100% 내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말이다. 외부에서 밀어닥친 상황을 원망하는 말이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하는 말은 모든 상황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의지로 긍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 삶의 구원이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내면에서 시작된다. 삶은 모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가 자아라고 믿고 있는 에고가 아니라 진짜 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많은 이들이 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할까?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많은 기운을 낭비한다.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할 에너지를 지금에 집중해보자. 현재의 결단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순간이 위대하다.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각도를 조금만 잘못 맞춰도 도착 지점이 엉뚱한 곳이 되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과거는 잊어라. 현재에 기뻐하라. 밥을 먹으면서 밥맛을 느끼지 못한 적이 있는가? 언제 그랬는가? 마음속에 걱정거리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다. 의식이 현재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육체적인 감각에 무뎌진다. 이성적인 사유활동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것, 눈앞의 일도 중요하다. 식탁에서는 음식에 집중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대퇴근의 움직임을 느끼고 샤워할 때는 몸에 닿는 물의 느낌에 집중하자. 삶은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그것이 삶이다.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 현재에 집중하는 의식에서 나온다. 가장 작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을 보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 30분 이상 바라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꼭 그런 경험을 해보기를 권한다. 우리는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해 생명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얼마 안 되는 소유물조차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가장 작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반응의 문제다. 가장 미묘한 자극에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 희망하는 법을 배워라. 희망을 잃었을 때 삶은 시들어간다. 모든 배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배움은 희망을 방법이다. 희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려면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기존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긍정적인 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없다. 시선의 변경,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이것이 바로 희망을 배우는 것이다. 니체의 철학은 그런 관점의 변화를 주는 아주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신을 보다 높이 고양하자. 남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자는 중력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 기존의 관념으로 사람들을 핥히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불만으로 가득하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리고 스스로 점점 어두워진다. 남을 질책하고 뒤에서 불만을 말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자. 그들의 대열에서 벗어나자.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집중하고 자신을 고양하는 일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하라. 죽음이란 무엇일까?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체를 떠나는 사건일까? 아니면 그저 유기체의 결합이 흩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한 물질 차원의 변화일까?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비밀도 조금씩 밝혀내겠지만 아직 그 비밀을 다 알기는 힘들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도 그런 약속도 완전히 믿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바로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닐까? 자신만의 고유한 행복을 찾아라.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행복할 테니 이러이러한 일들만 해라. 라고 누군가가 지침을 준다면 그대로 따를 것인가? 물론 그런 지혜를 따르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고유한 행복의 주파수가 있다. 자기의 운명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남이 주는 행복의 지침을 기대하지 말라. 행복의 전제 조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자기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 지침은 참고만 해야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으로 여기면 오히려 진짜 행복에 방해가 된다.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웃음은 원망하지 않는 것, 현실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했던 말, 즉 현실은 불완전하고 고통뿐이라는 말은 현실의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운명을 거부하게 한 것이다. 대지를, 운명을, 삶을 충분히 사랑하라. 웃어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다. 두려움의 눈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삶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다. 삶 자체가 고통일 뿐이다. 하지만 사랑으로 성장을 위한 경험으로 보면 삶은 축복이다.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살아갈수록 삶은 가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나에게 맞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 남들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다. 나에게는 참된 것이다. 그러니 더 열망할 가치가 있다. 열정적으로 제대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 체험 속에서 내 삶의, 내 운명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기쁨은 지속되지 않는지,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름다운 것이 넘쳐난다. 아무 색도 없어 보이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 빛은 다양한 아름다움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평소에 보던 대로만 보면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 의식을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것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눈을 돌리면 다르게 바라보면 시선을 바꾸면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 행복의 공통점 2가지.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충만감이다. 결핍되거나 소외된 느낌이 아닌 내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느낌이다. 물질적인 만족은 일시적인 충만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충만감을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위버맨 씨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감을 지속할 수 있다. 대지에 충실하라. 여기서 대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피안의 세계, 사후의 세상, 천상이 아닌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서 있는 땅이다. 니체에게 하늘나라의 희망, 이상에 매몰되어 현실을 저버리는 삶은 건강하지 않은 삶이다. 대지의 삶을 긍정하는 것, 지금 내 삶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다. 인간은 어떤 조건이 만족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그것이 가장 빠른 행복의 길이다. 약한 것에 잔혹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라. 산다는 것은 의지다. 의지가 삶이다. 의지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어떤 의지인가? 운명을 긍정하고 지금 내 삶을 온전히 끌어안고 책임지는 것. 죽음에서의 충동을 벗어던지는 것이다. 약해 빠진 마음. 운명 앞에서 쭈뼛거리며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삶의 고비에서 죽음의 의지가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 그것에 굴복당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약해질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불쌍한가? 아니다. 니체는 경멸하라고 말한다. 약한 나에게 잔혹해지고 냉정해져라. 언제나 힘의 의지, 삶의 의지로 가득한 자신을 꿈꿔라. 언제 그쳐야 할지 아는 자가 현명하다. 주역에 황룡유희라는 말이 있다. 높이 올라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후회하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다. 항룡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용을 말한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이때 더 오르려고 한다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몸과 마음을 다친다. 자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잘 내려와야 한다. 명성은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데에서 생기지 않는다. 적절한 때 작별해야 한다. 현명한 자는 언제 그쳐야 할지 아는 자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저녁노를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붉게 타오르는 저녁노를 황홀경에 취한 듯 넋을 놓고 바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침의 햇살과는 또 다른 그의 열정, 에너지, 마지막을 불태우는 생명력을 보라. 죽음은 정신을 꺾지 못한다. 저녁놀처럼 타올라라. 잘못된 죽음은 후회하는 죽음이다. 내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자기 내면에 묻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왔던 삶에 대한 후회다. 후회 없는 삶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 삶을 연극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각자 맡은 멋진 배역을 연기한다. 어떤 역할도 가치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위대하다.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연극 속 역할에 과잉 몰입하면 곤란하다. 연기로 맞은 건데 정말로 아프다고 느끼거나 대본상 죽음에 이른 것인데 정말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괴롭다. 내가 얼마나 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자. 이 역할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의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내면에 묻는 것이 삶을 춤추듯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삶의 가치는 평가될 수 없다. 나의 삶을 타인의 입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라. 타인은 나의 삶을 절대 온전하게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수도 없다. 서로 누군가가 나의 삶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고할 것이지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각자의 삶은 모두 그 자체로 가치 있다. 그 삶을 점수 매기고 서열화하는 것은 유치한 행동이다. 자본주의에서는 한 사람의 재산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 삶을 그렇게 함부로 숫자 따위로 평가하지 말라. 내 삶을 온전히 긍정하라.